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어제부터 중부지방에 많은 양의 장맛비가 내렸습니다. 대전과 논산에는 오늘 하루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고 현재는 서산과 예산 등 충남 서북부 지역에 장맛비가 집중되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은 기자, 지금은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저는 대전 갑천에 나와 있습니다. 대전은 종일 비가 이어지다 저녁부터 잠시 그치나 싶더니 조금 전부터 다시 오락가락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비로 하천의 수위가 불어나면서 이렇게 둔치로 내려가는 길에는 출입을 막는 통제선이 쳐져 있습니다. 대전과 논산 등 내륙 지역의 비는 조금 잠잠해졌지만 현재 천안과 아산, 예산, 당진 등 충남 6개 시군과 세종에는 빗줄기가 이어지면서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특히 서산에는 저녁 7시부터 1시간 동안 50.9mm의 거센 비가 내렸고 홍성과 예산에도 8시를 전후해 50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대전 유성과 세종, 충남 11개 시군에는 산사태주의보도 내려졌습니다. 이번 장맛비는 오락가락한 데다 지역별로 차이가 매우 큰 게 특징입니다. 대전 오월드와 충남 논산에는 오늘 하루 동안 15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부여 양화와 태안, 계룡에도 100mm 이상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반면 천안과 홍성에는 종일 30mm 안팎의 비가 오면서 충남 지역 내에서도 강수량이 많게는 5배 가까이 차이가 났습니다. 비는 내일 새벽부터 다시 시작돼 모레까지 30에서 80mm의 장맛비가 내릴 걸로 예보됐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대전 갑천에서 KBS 뉴스 김예은입니다. 새벽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전과 충남 곳곳에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하천변도로가 불어난 물에 잠기면서 운전자가 긴급히 구조되고 산사태 경보가 내려진 논산의 일부 마을은 주민 130여 명이 급히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정재훈 기자입니다. 교량 밑에 SUV 한 대가 반쯤 잠긴 채 멈춰 있습니다. 119 구급대원에 의해 구조된 운전자가 간신히 차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하천변 도로를 진입했다가 차량이 침수된 겁니다. 어제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의 하상도로와 둔치주차장, 산책로 등 540여 곳이 넘는 곳의 출입이 통제됐습니다. 하천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보이는 것처럼 하상도로가 침수돼 통행이 금지된 상태입니다. 산비탈에서 쏟아져 나온 흙으로 도로가 진창이 됐습니다. 중장비를 동원해 쏟아진 흙과 물을 연신 퍼내 올리지만 역부족입니다. 비가 그냥 말도 못하게 왔죠. 쏟아져서 집중호우로 많이 왔어요. 너무 많이 와가지고 침수도 되고 저 도로 냇물에 건너가도 못하고. 특히 새벽에 시간당 35mm가 넘는 폭우가 쏟아진 충남 논선과 부여에는 산사태 경보도 함께 내려졌는데 130여 명의 주민들이 마을회관 등 산사태 대피소로 몸을 피하기도 했습니다. 새벽 한 2시경에요. 막 폭우가 쏟아지고 막 그래가지고선 마을을 돌아다 보니까 막 사태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 다니면서 이쪽으로 일단 대피를 시켰어요. 또 보령에선 토사가 밀려 들어와 주택 한 채가 반파됐고 홍성과 부여 등 농경지 17.7헥타르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앞으로 충청권에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돼 추가 피해 우려가 큰 상태입니다. 자치단체들은 산사태 위험 지역과 저지대 지역 주민들에게는 대피소 등 안전한 곳으로 몸을 피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정재훈입니다. 올해 장마는 유난히 변덕스럽습니다. 폭우와 폭염이 동시에 나타나고 인접한 지역에서도 강우량 편차가 커 도깨비 장마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특히 밤 시간대 비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올해 장마의 특징을 조정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세종과 충남 내륙 지역 한낮 기온이 30도까지 올라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던 지난 주말. 하지만 당일 밤 충남 일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발효됐고 곳에 따라 100mm가 넘는 비가 내렸습니다. 올해 장마철 날씨가 유난히 변덕을 부려 도깨비 장마라는 별명이 붙은 이유입니다. 해가 쨍쨍하다가도 갑자기 폭우를 퍼붓는 것은 기본. 특히 밤 시간대 비가 쏟아지는 야행성 폭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본격적인 장마가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밤사이 호우특보가 내려진 것만 9차례에 달합니다.
야행성 폭우의 원인은 1.5km 아래 낮은 고도에서 부는 강한 바람인 하층 제트기류 때문입니다. 다량의 수증기를 머금은 하층 제트가 지나갈 때 비구름대가 형성되는데 최근 지구온난화 등으로 기온이 급격히 오른 낮에는 강한 난류의 영향으로 하층 제트 흐름이 방해를 받다가 기온이 떨어져 난류가 약화된 밤에는 하층 제트 기류가 내륙에 진입해 폭우가 쏟아지게 되는 겁니다. 갈수록 장맛비 양상이 국지성 폭우로 바뀌고 있는 등 장마가 기존의 틀을 벗어나다 보니 예측 난이도가 점점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장마철 집중호우 사례가 이해도 조금 덜 된 편이고 예측에 필요한 초기 자료가 그렇게까지 아직 완벽하지는 못해가지고 이번 주에도 충남 서해안 지역에 최대 100mm의 장맛비가 예고된 가운데 기상청은 변동성이 큰 날씨가 당분간 반복되면서 장마는 최소 17일까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충남 15개 시군 전체 마을 5,899곳에 1마을 1대피소가 구축됐습니다. 충청남도는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재난사고 증가 추세에 따라 마을마다 대피소 한 곳을 정하고 스스로 대피가 어려운 19,000여 명에게는 안전파트너 9,200명을 연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고령층과 독거노인을 위해 사전에 동의한 자녀나 친척 등 타지 거주 보호자에게도 실시간 재난 발생 여부와 대피 상황을 동시에 알리기로 했습니다. 아산시가 충남에서 처음으로 재난 상황을 전담하는 재난 상황 운영팀을 신설했습니다. 아산시는 최근 이상기후에 대한 신속 정확한 대응이 필요해졌다며 재난 상황 운영팀을 신설하고 전담 인력 4명을 배치해 24시간 초동 대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난상황 운영팀은 국가재난관리 정보 시스템을 통해 행정안전부나 충청남도 등과 상황을 공유하고 비상상황 대비 공동 대응 체제를 유지하게 됩니다. 초소형 공공임대주택이 원룸에 가까울 정도로 좁아 실수요자들에게 외면받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작은 평형 빈집이 넘쳐나자 정부가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초소형 임대주택이 계획 중입니다.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아산 신도심의 한 공공임대주택 단지. 처녀 세대 전체가 26에서 46제곱미터 규모로 3분의 1은 원룸형입니다. 입주 1년 만에 10채 중 6채가 빈집으로 남자 LH가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입주자 추가 모집에 나섰습니다. 비슷한 시기 지어진 주변 다른 임대주택들도 마찬가지로 추가 모집 뒤에도 공가율이 10%대를 웃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신도심에서도 작은 평형 빈집이 넘쳐나는데 구도심에 지어질 임대주택 역시 초소형 물량 위주라는 점입니다. LH가 내년 착공을 목표로 아산시 구도시민 온양지구에 계획 중인 임대주택 300세대도 모두 51제곱미터 이하. 지역에서는 벌써부터 공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주민들이 거주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좁거나 불편함이 있거나. 그렇다면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기업은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현실적으로 평형을 좀 넓은 것도 마련하고 다양한 주거 환경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의 20% 물량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를 초과하도록 국토부 지침으로 정해뒀지만 이 경우 사업비는 물론 시행사인 LH의 부담률이 기존 10에서 20%로 배가 오르다 보니 사실상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LH 대전 충남본부는 자체 수요 분석을 토대로 입주민의 주거 부담을 낮추기 위해 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 공급을 위해 면적 제한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에도 일부 재량권을 줘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대덕구의 한 장애인 시설 대표가 자녀를 특혜 채용하고 부적절한 방식으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실이 대전시 감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대전시에 따르면 해당 시설은 계약직 종사자 1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시설장 A씨가 면접 심사자로 참여해 자신의 자녀 B씨를 최종 합격시켰고 이어 채용 이틀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대덕구는 B씨가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자 사회복지사 2급 사본 등의 확인 절차 없이 인건비 790여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시 감사위원회는 대덕구의 보조금 회수와 시설에 대한 지도 감독 강화를 요구했습니다. 정부 합동감찰에서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부적절 행정 123건이 적발됐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9개 정부 부처는 지난해 9월 대전시와 5개 자치구의 업무 전반을 감사해 대전시가 2022년 숲길 정비 사업을 진행하면서 공사와 물품을 부당하게 수의 계약한 사실을 밝혀내는 등 123건을 적발해 징계 4건과 기관 경고 2건, 훈계 19건 등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또 부적절하게 집행된 예산 20억 원을 회수하도록 하는 등 44억 2천만 원에 대해 재정상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진보당 대전시당은 성명을 내고 문제가 된 업무 담당자들의 처분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화재와 대형 사고에 가장 먼저 투입되는 소방관들이 심리질환을 겪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소방청이 실시한 마음건강조사에 따르면 대전과 세종, 충남 지역 소방관 4,400여 명 가운데 우울증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앓고 있는 소방관은 290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지역 소방관의 5%에 해당하는 220여 명은 자살 위험성이 높게 나타나 즉각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설동호 대전교육감은 용산초 교사 사망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학교 관리자와 학부모 모두를 무혐의 처분해 논란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교육청에서 면밀히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설 교육감은 오늘 열린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경찰이 그렇게 처분한 것으로 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또 최근 잇단 교사 성비위와 관련해서는 교육청에서는 불미스러운 일에 대해 무관용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재발하지 않도록 감찰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대전 유성구 을 국회의원인 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이 연구개발 투자에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의 R&D 투자 지원법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황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세액 공제율을 중견기업은 10%, 중소기업의 경우 20%포인트까지 높이고 세액 공제 혜택 일몰 기한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